68페이지 할 차례네요. 그죠? 그 68페이지 거기 맨 위에 3번에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얘가 시군구세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일 테고 제주도하고 세종시는 따로 편제가 되어 있으니까 특별자치시장 도지사가 과세권자겠죠. 납세지는 왜 거 없죠. 지방세는 다 물건 중심이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세금을 어디다 낸다? 물건의 소재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묻고 이 납세의무자 이제 거기 보시면 얘가 뭐 재산세는 계속 말씀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거의 뭐 얘가 영순입니다. 제일 많이 나왔죠. 재산세에서. 올해 여기 개정사항이 있으니까 그 내용까지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얘가 이제 보시면 원칙이 얘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칙이 누구냐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라고 돼 있습니다. 이 말을 근데 얘가요 6월 1일 기준이죠.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이거거든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다행인데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날짜로 뭐 잔금 날짜 매달 며칠 등기 언제 하고 뭐 이렇게 했대. 그럼 이때 둘 중에 누가 납세 의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아 얘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라고 외웠는데 이 갑을 중에 누가 실제 소유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종부세하고 또 연관돼 있거든요. 종합부동산세하고. 그죠? 왜냐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나중에 뭘 내요? 종부세를 내거든요. 둘이 일치하죠? 재산세 낸 사람 중에 종부세를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어느 시점에 실제 소유자가 되는 이걸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이런 얘기죠. 얘가 원칙이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 말은 지금 보시면 이 사실상이란 말은 결론 공부상의 소유자가 있고 실제 소유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둘이 원래는 일치하잖아요. 등기부상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얘가 지금 납세 의무자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얘네 둘이 서로 달라졌을 때 그러니까 공부상과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세법은 뭐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를 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둘이 만약에 갑과 을이 매매를 했다. 이렇게 둘이 매매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을이 몇 월 며칠에 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왜? 그에 따라 납세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이 을이 언제 이 재산의 소유자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부동산을 여기 현재 부동산이 없어 내가. 근데 부동산을 소유를 하고 싶어. 그럼 부동산 소유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나 가진 게 없어. 지금 가진 게 없는데 없는 걸 소유할 수는 없잖아요. 뭐부터 해야 돼? 먼저 사야죠. 사야지 취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이 없다가 오늘 취득을 했어. 그러면 그 취득한 그날부터 그 재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소유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을이 그러면 우리 세법에서 얘가 이 부동산을 언제 샀는지는 어느 법에서 판단합니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에서 이 재산을 언제 취득했는지는 어디에 나와요? 어디서 판단해요? 취득세에서. 취득세란 말 자체가 물건을 취득했을 때 내는 거죠. 그럼 이 을이 그 재산을 언제 취득했냐 중요하죠. 그럼 얘는 뭐 따라간다고요? 취득세, 취득시 따라가겠죠. 그럼 취득세에서 얘가 만약에 계약서를 썼는데 5월 31일을 계약상 잔금 날짜로 만약에 썼다. 그러면 이 을은요 개인 간 거래죠? 그럼 언제 취득한 거로 봅니까? 취득세에서. 실제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죠. 우리 국수 공판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벌러 간다. 유상승계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 결론은 무슨 뜻이에요? 을이 5월 31일에 뭐 한 거예요? 취득을 한 거죠. 그럼 취득했으니까 그날부터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재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을은 결론적으로 5월 31일에 뭐가 됐다? 사실상 소유자가 된 걸로 보겠다는 얘기죠. 여기 사실상이라면 등기했는지 안 했는지 관계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얘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이 일단은 얘가 이날 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된 걸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언제 되는지는 소유했는지는 취득세 취득시기 그죠? 이걸 따라간다. 이날 취득했으니까 그날부터 소유한 걸로 본다. 그럼 을은 5월 31일에 뭐가 된 거예요? 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됐네요. 그럼 납세 의무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을이란 얘기죠. 왜?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데 이 전날 이미 됐으니까 그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6월 1일 됐습니다. 다음날. 그러면
이 등기까지 얘한테 같이 넘어가 있으면 공부상과 실제 소유자가 같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등기가 안 넘어갈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등기가 얘 앞으로 돼 있어. 얘를 뭐라고 한다? 공부상 소유자라고 한다. 그렇죠? 이 얘기죠. 자,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기는 등기가 이행되지 않아서 실제와 공부상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되면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사실상 이 뜻이거든요. 그럼 얘가 납세 의무자가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세금이 나오겠죠. 은평구에서 재산세 부과를 하겠죠. 자, 이때 누구한테 재산세가 나온다겠어요? 얘가 법적인 납세 의무자입니다. 근데 세금은 얘한테 나온다. 왜 그런다 했어요? 이 매매는 개인끼리 둘이 매매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매매 사실을 과세권자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등기가 안 넘어갔으니까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금은 얘한테 나옵니다. 원래는 얘가 내야 돼, 얘한테 나오는 거지. 그럼 지금 누가 억울한 거예요? 갑이 억울하죠. 갑이. 왜? 을이 내야 되는데 얘한테 나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럼 은평구에서 왜 을한테 세금 부과 안 하고 갑한테 세금을 부과했다고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알면 을한테 세금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누군가 얘가 실제 소유자가 을이라는 걸 가서 알려줘야 되겠죠. 누가 가서 알려주겠습니까? 그렇죠. 아쉬운 사람이 알려주는 거 아쉬운 사람이라 했죠. 을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죠. 얘는 모르면 자기 안 내도 되니까. 얘는 근데 안 하면 자기가 내야 되니까 얘가 가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가서 신고를 하죠. 아무 때나 하면 안 되죠. 우리 날짜 며칠 안에 해야 됩니까? 신고. 재산세 날짜 어떻게 외우시라 했어? 우리가 하는 건 10일, 걔네가 하는 건 5일. 그죠? 내가 가서 신고하니까 며칠 안에? 1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돼. 그죠? 10일 안에. 그럼 날짜만 외우면 안 됩니다. 언제로부터 10일? 항상 해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게 중요하죠.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이죠. 이게요, 우리 세목별로 그 세법을 적용하는 시점이 다 틀립니다.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할 때 내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취득 당시를 기준하고, 등록세는 뭐 할 때 내니까? 등기 등록할 때 내니까 등기 등록 당시를 기준하고, 재산세 종부세는요 무조건 6월 1일이고요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내용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적도 있어요. 뭐 등록세는 취득 당시 무슨 뭐를 신고가에 어쩌고 이렇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등록세에서 취득 당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얘는 무조건 6월 1일입니다. 옛날에 이거 물납 나올 때 재산세 물납 부동산 평가는 12월 31일 현재 시가에 한다. 얘는 무조건 틀린 겁니다. 왜? 12월 31일, 1월 1일 이런 거 없어요. 재산세는. 무조건 언제라고요? 6월 1일. 자, 그러면 내가 6월 1일 10일 안에 신고했어요? 그러면 실제 소유자. 만약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누가 내는 거야? 공부상 소유자가 내겠죠.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런 말이에요. 실제 소유자는 의미가.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맞추면, 이걸 이해하면 다 이거 확실히 이해한 거죠.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잔금을 걔들 매매를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잔금 날짜가 언제로 쓴 거야? 6월 1일로 쓸 수 있죠. 자, 이때 그럼 납세의 문자가 누굴까요? 내각이죠. 왜 그러냐면 따지면 돼요. 그죠? 왜? 얘가 6월 1일이 계약상 잔금 날짜니까 을이 6월 1일에 이 재산을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해서 이날부터 뭐가 된다고요? 소유할 수 있다고. 지금 이날 사실상 소유된 거죠. 그럼 우리가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니까 6월 1일까지 누가? 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양수인 그럽니다. 양수인 그러고 얘를 양도인이라고 그래요. 도인. 그죠? 그럼 결론 6월 1일까지는 양수인, 즉 매수인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6월 1일까지는 매수인. 그럼 6월 1일 지나면 매도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그 잔금 날짜가 언제고 이런 걸 따져가지고 걔가 6월 1일 이후로 가면 매도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 6월 1일까지 가면 누가 해요? 매수인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나오죠. 과세 기준일 현재 양도 양수되면 이렇게 나와요. 누구?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또 이거를 이렇게는 잘 나오진 않지만 문제를 약간 비비 꼬면 만약에 법인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뭘로 가야 돼? 실제 잔금 지급일 날짜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또 나오면 무조건 이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왜? 취득세 취득세는 국수공판장은 실제 잔금 지급일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걸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여기가 뭐가 있었냐면 오래전에 아파트 분양을 받으시잖아요. 그냥 분양받으면 재산세를 내잖아요.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양받았는데 재산세 안 내려고 원래 5월 달에 계약세 그 잔금 날짜였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잔금을 늦춘 거예요. 6월 2일, 그러니까 연체해버린 거지. 안 주고 6월 2일에 냈어요. 왜? 재산세 안 내려고. 6월 2일에 실제 잔금을 줘버리면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거니까 취득 시가 언제 돼요? 실제 잔금 지급일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6월 2일에 이 재산을 취득했고 그날부터 소유자가 되니까 그러면 누가 내는 거예요? 6월 1일 현재 기준이니까 그때는 그 건설회사가 주인이잖아요. 그죠? 걔네가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양받은 사람 뭐만 하면 돼? 연체이자만 내면 돼. 연체이자. 그래서 그게 한참 막 처음에 그런 게 있었죠. 지금은 그런 거 다 보완해서 하죠. 어쨌든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나중에 날짜로 문제가 나왔을 때 정확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얘기다 보시면 되죠. 실제 소유자는 의미는 이런 거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공동소유재산이라는 거죠.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둘이 공동명인데 여러분 지분이 90%고 상대방이 10%라고 쳐봐요. 그럼 공동명의 할 때 지분 표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90이고 상대방이 10이면 지분 표시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당연히 하죠. 내가 90인데 표시 안 해버리면 모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지분 표시 하겠죠. 자, 근데 그럼 지분 표시 안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세권자 입장 봤을 때 얘네가 상식적으로 지분이 한쪽이 많으면 자기가 많으니까 그거 보호받으려고 당연히 지분 표시 할 건데 지분 표시를 안 했다는 얘기는 뭐라고 이해하는 거야? 아, 얘들이 지분이 별 관계없구나, 똑같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원칙은 누가 내는데 지분에 따라 냅니다. 각자 지분에 따라. 근데 지분 표시가 없으면 뭐 한 걸로 본다? 똑같은 걸로 본다. 그래서 얘가 지분권자가 지분에 따라 돼요. 뭐 7대3 그럼 내면 되고, 만약에 표시를 안 했다 그러면 뭔다? 균등 똑같은 거로 본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공유재산이고, 얘는 뭡니까?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얘는 뭐예요? 여기죠? 항상 뭐 이건 기본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주택은요, 토지 건물 소유가 다르거나 이거를 가불이 뭐 하고 있거나 공유하고 있다. 만약에 집 하나를, 그러면 재산세 계산할 때 이 건축물과 토지 따로따로 계산돼서 한꺼번에 계산돼서 무조건 한꺼번에요. 명의가 다르건 공동 명의건 무조건 한꺼번입니다. 세금을 한꺼번에 계산해서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이걸 뭐 한다고 했어요? 안분해서 내는 거죠. 뭘로 안분한다 했어요? 금액을 안분할 때는 뭘로 한다?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뭐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합니다. 그죠? 시가 표준액. 그리고 공동소유면 이렇게 계산해서 지분에 따라 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속토지 서로 다르대 이 얘기죠. 그럼 한꺼번에 계산하는 걸 뭐 한다고요? 안분해서 낸다. 물론 시가 표준액 각각 안분한다. 이렇게 돼 있죠. 뭐 이건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죠. 뭐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뭐 이런 식이 됩니다. 그건 아니고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한다. 그죠? 자, 신탁재산은 올해 개정사항이죠. 신탁, 얘는 누가 납세의무자다? 저희 위탁자입니다. 위탁자. 올해부터 위탁자. 원래 수탁자였는데 위탁자로 바뀌었죠. 제가 볼 때 이거는 시험이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하면 이거를 갖다 고쳐내겠죠. 그럴 확률이 되게 높은데, 얘가 이거 개정되면 한 개 더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오히려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재산을 신탁을 했어요. 이렇게. 그럼 얘를 뭐라 그래요? 위탁자라고 하죠. 위탁자. 그러고 예를 들면 수탁자 그럽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지금 A하고 B라는 부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신탁을 했다. 예를 들면.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원래 주인인데 신탁법에 따라 을한테 을에다 맡겨가지고 관리해달라고 맡긴 거죠. 자, 그럼 요게, 자, 보세요. 자, 얘가 일단은 등기를 넘겨받았죠. 그죠? 자, 얘 취득세는 낼까 안 낼까요? 비과세죠. 이게 뭐예요? 탁탁탁 기억나시죠? 위탁자, 수탁자, 걔가 얘잖아. 그럼 기억나시죠? 탁탁탁탁 비과세다. 걔가 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탁탁탁은 기억하는데 얘가 걘지는 모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뭘 외웠는데 걔가 걘지를 모르니까 시험 볼 때 외웠는데 시험 볼 때는 얘가 걔야? 나중에 알죠. 끝나고 나니까 얘가 얘였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매치가 안 돼, 매치가. 그죠?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모르는 거죠. 그죠?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모르는 거야. 그죠? 얼굴은 다 알아. 시험 보러 갔다 해보래. 얘 이름이 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나 이름을 모르는데? 얼굴은 다 아는데? 맨날 봐가지고 아는데? 이름 몰라? 그거야. 시험 볼 때 그거였다. 보니까 다 본 지문이야. 이름만 몰라. 그 뭐야? 답만 몰라, 답만. 돌아버리는 거지. 2% 부족한 거죠. 그죠? 자꾸 봐야 돼. 그러니까. 자꾸. 하여튼 모의고사 보면 한 주는 힘들어요. 막. 월요일부터 막 이번 주 내내 막 모의고사 하고 다 학원 점열이야. 막 그냥 뭐 다 이걸 또 해야 되니 말아야 돼. 맨날 무슨 매 월말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요. 맨날 하니마니 뭘 그런 얘기 맨날 해.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적응될 때 됐는데. 그죠? 점수가 지난달보다 만약에 지난달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이 사람 잘한 거예요. 지난달하고 변수가 비슷하면 잘한 거라고요. 이게 난이도가 좀 올라갔을 거야. 아마 이번 시험에 약간. 그러니까 같은 점수에 나왔다는 얘기는 내 실력도 늘었다는 얘기지. 근데 내가 실력 늘어난 만큼 문제도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많이 안 나간 거지. 그죠?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40이면 뭐 잘한 거예요. 지금 40이면 합격한다 했잖아.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한 6시간은 해야 된다고 뺏는 얘기잖아. 공부는 안 하고 합격만 하려고. 참. 아니 어떤 선생님 그러더니까 저한테 오셔서 선생님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해야지 일반적으로 몇 시간을 공부해 합격하니? 몇 시간을 공부해야 합격이에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사람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수업하는 거 빼고 뭐 학원에 특강 두고 수업하는 이런 거 빼고 나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6시간은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하면 떨어지는 거. 하면. 그 봐봐. 그 정도도 안 하고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분 얘기했어요. 6시간 얘기하니까 손 넘어가. 6시간이요? 이러는 거.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정도는 하고 나서요. 시험을 보고 얘가 어렵다 쉽다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를 그때 하는 거야. 여러분은 그것도 안 하면서 맨날 와가지고 뭐 보면 뭐 점수가 뭐하네 뭐 점수가 나왔네 안 나왔네 공부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하루 6시간 지금부터 하면 무조건 100% 붙습니다. 100%. 근데 여러분 목표가 합격이잖아. 근데 왜 그걸 공부 안 해요? 그거 한 100% 붙을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또 안 하면서 점수 안 나오는데 합격은 하겠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돼요. 그럼 충분하다니까. 지금 5개월 남았잖아요. 그렇게 공부면 점수 아마 돕니다. 근데 아니잖아. 공부 안 하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나중에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지. 뭐가 어쩌저쩌 하고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잘 생각해. 6시간까지 안 해도 적어도 그 정도 근접하게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하루에 수업 끝나 꼴랑 2시간 하고 막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건 천재들이지. 그죠? 그 사람은 천재지. 우리가 뭐 천재까지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천재는 아니거든요. 저는 2시간 묵고 붙을 자신 없어요. 더 해야 되는 거지. 그죠? 잘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잘 알겠죠? 자, 보세요. 그럼 얘가 탁탁탁 취득세는 비과세고요. 그럼 얘가 지금 등기 이렇게 넘겨줬잖아요. 넘어갔죠. 답은 그럼 양도의 양도 아닐까요? 양도 아니에요. 양도는 유상 이전이 양도니까 얘는 양도세는 안 내죠. 왜냐면 이 법에 따라 그냥 신탁기가 맡기고 하는 거니까 얘는 더 뭘 돈을 주고받은 게 아니니까 양도도 아니고 취득세도 안 내는데 뭐는 내야 돼? 재산세는 내야 됩니다. 왜? 누군가 내야지 재산세는 둘 중에 한 명. 그죠? 그게 누구라고? 위탁자라고. 작년에 얘 했죠? 올해 얘로 바뀌었습니다. 잘 보세요. 원래 위탁자였다가 수탁자로 바뀌었다가 다시 위탁자로 된 거예요. 옛날에 얘였다가 이렇게 바뀌었냐면 얘를 납세 의무자라니까 얘가 세금을 체납하잖아요. 그러면 압류로 해야 되는데 명의가 이 앞으로 되는 거야. 그럼 이 재산 압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꿨어요. 납세를 얘로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얘가 실제 주인이니까 체납을 하더라도 법적 납세는 얘로 돼 있으니까 요 신탁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세금을 징수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다시 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이제? 옛날에 얘였을 때 여기가 얘 앞으로 얘가 이걸 재산 압류를 못했잖아요. 그 학습 효과가 있지. 그래서 요번에 다시 이걸로 바꾸면서 뭘 추가했냐 지문에 얘가 체납을 해서 얘가 얘 명의의 다른 재산으로 세금을 걷었는데 그래도 세금이 징수하되 부족하다. 그러면 이 수탁자는 요 신탁 재산으로
얘가 못 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만든 거예요. 그럼 이 규정에 따라 이제 뭘 한다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체납을 해서 재산을 징수했는데 부족하면 뭘 가지고 요 신탁재산도 같이 압류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해서 요 지문이 추가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만약에 요 납세 의무자가 만약에 시험에 안 나온다 치면 요 지문은 나올 수 있습니다. 부가징수 파트에서 딱 그냥 하나 뜩 내고 정답으로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기억돼 있으니까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얘는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다. 쉽게 나오면 이걸 낼 수 있어요. 사실 뭐 25회 때 그 개정됐을 때도 얘가 수탁자로 바뀌고 그 해 시험에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정답으로 얘를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뭐 단순하게 낼 수 있죠. 그럼 이걸 갖다가 뭐라고 수탁자라고 틀린 걸 고르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름 뭐예요? 아까 매매대로 수익원 변동 사유 생기면 신고하시라겠죠? 며칠 안에 신고한다고요? 신고 며칠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하는 건 10일이라겠죠. 10일. 10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누가 내야 돼요? 공보상 소유자가 내겠죠. 공보상. 그죠? 이런 것도 있죠. 종중재산 있죠. 종중선산인데 공보상 개인 명의로 되는 거 있죠. 이것도 실제 소유자는 종중이잖아요. 그죠? 얘도 신고하면 종중, 안 하면 공보상 소유자가 세금을 내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이는 뭐예요? 그럼 상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상속받으면 세금 누가 냅니까? 재산세. 상속인이 내죠. 상속인. 자기 상속인이 내죠. 근데 얘가 이제 문제가 뭐예요? 상속받아도 각자 본인 앞으로 등기했으면 그 등기한 상속인이 각자 내면 되는데 등기가 아직 안 돼 있다, 만약에. 그럼 뭐 하면 돼요? 실제 소유자 신고하면 돼요. 등기는 안 됐지만, 아직 못 했지만 실제 소유자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가 됩니다. 근데 뭣도 안 했어? 둘 다 안 됐다, 이런 얘기죠. 이땐 누가 내느냐? 이때 누가 낸다? 주된 상속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주된 상속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합니다. 지분 제일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고, 만약에 가장 많은 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가 세금을 내게, 연장자.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장자 대우하는 거 딱 2개 있습니다. 세금 낼 때하고 밥값 낼 때. 요때 2개 연장자 대우를 해줍니다. 밥 먹을 때 네가 연장자니까 밥값 내고, 세금 낼 때 네가 연장자니까 네가 내고, 딱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대우 안 해주죠. 그죠?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나이 먹었다고 대우 주는 거를. 그죠? 요때 그래서 여기도 연장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조심할 건 이거는요, 둘 다 안 했어야 돼요. 대충 무시하면 안 돼. 그냥 대충 읽고 오 가면 안 돼요. 왜냐면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등기는 이행되지 않았으나 실제 소유자를 신고한 경우에도 주된 상속자를 납세 의무자를 한다? 그럼 땡 틀리잖아요. 왜? 등기는 안 됐지만 뭐 했어? 실제 소유자 신고했대. 그럼 누가 내야 돼?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안 했을 때 누가 된다? 주된 상속자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지분이 가장 많은 자다. 2명 이상이면 연장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시고. 그다음에 국가연보부상은 뭐라겠어요? 이렇게 되면 돼요. 이 건물이, 이 학원 건물이, 그러니까 은평구청 건물이에요. 은평구청 건물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건물을 사겠다고 만약에 계약을 했다, 그 얘기죠.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요? 매수 계약자라고 그래요. 매수 계약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직 산 건 아니죠? 사겠다고 계약만 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걔인데 여러분들로 재산세를 내래.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자, 무슨 계약을 했다? 연부 계약. 그러니까 얘가 100억짜리인데 5년간 1년에 20억씩 이렇게 계약한 거죠. 그리고 은평구청하고 내가 5년간 20억씩 줄게 하고 계약을 한 거야. 그때는 은평구청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 그냥 네가 어차피 나랑 계약한 거니까 5년 동안 5년 후에 돈 나눠주기지만 네가 그냥 써. 네가 공짜로 써. 그럼 은평구청에서. 진짜로? 5년 동안 내가 공짜로 쓰라고? 공짜로 써. 에이, 설마 그냥? 아니지. 대신 조건이 있어. 뭐? 대신 재산세는 누가 내? 네가 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걸 공짜로 네 거 아닌데 공짜로 쓰니까 뭐는 재산세는 네가 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국가 등과 연부 계약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때는 누가?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럼 유상이면 당연히 내가 낼게. 만약 여러분이 이 계약했는데 은평구청에 따박따박 월세 내고 있다. 그럼 재산세 낼 일이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상일 때. 자, 이거는요, 얘가 비과세 나옵니다. 요 똑같은 내용이. 왜 비과세 나올까요? 자, 국가 등은 원래 뭘 받아요?
비과세죠. 근데 이렇게 있어요. 국가 소유인데도 비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 할 때 이게 나오죠. 이게 뭐예요? 원래 국가 거잖아요. 그럼 비과세 받아야죠. 지금 세금 누가 내요? 이 경우는 매수계약자가 세금을 내잖아. 그러니까 매수계약자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국가 소유임에도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럼 거꾸로 또 나와요. 이 건물이 거꾸로 여러분 건데 은평구청에서 이 건물을 공짜로 써.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돼? 은평구청이 내야지. 그럼 은평구청은 뭘 받아? 비과세. 그럼 똑같은 게 비과세 나옵니다. 이게 다 비과세 양쪽에 나옵니다. 자, 같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국가연부 무상 그러면 매수계약자 이렇게 되죠. 또 무엇이죠? 채비지 불이지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채비지는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땅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채비지가 사업시행자가 받은 거니까 누가 내요? 사업시행자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 기속이 불명.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주인이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아니면 뭐 소송 중인데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났다든가 그러면 실제 소유자 구분이 안 된 거죠. 이때는 누가 낸다? 사용자가 냅니다. 사용자. 자, 이건 제가 말했죠. 조심하실 게 다른 애들은 그러면 되는데 이 말 나오잖아요.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럼 뭐? 사용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면 그냥 이렇게 공식점 그냥 외우세요. 왜냐면 이가 이렇게 나오면 많이 틀려요. 소유권 분쟁이 생기 기속이 불분명해서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를 한다. 그러면 맞았다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왜? 여기도 비슷하게 나오거든. 여기서 모르면 실제 소유자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 그럼 이게 매치가 돼가지고 잘못하면 맞았다고 풀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아예 신문상에 기속이 분명하지 않은 이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동 사용자 딱 해가지고 다른 얘기 나오면 읽지 말고 그냥 틀렸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래 안 헷갈려. 안 그러고 이거 무시하고 되게 있잖아요. 계속 읽으면 뒤에서 잘못 읽으면 나중에 맞는 것 같아요. 시험 볼 때는. 그러면 이게 생으로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죠? 요거는 그러니까 기속이 불분명 그럼 무조건 사용자 얘 아닌 거 나오면 그냥 틀렸다 읽지 말고 그렇게 풀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납세의무자는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양은 별로 없잖아요. 시험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시간까지 15번, 16번 나왔을 거예요. 반 이상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꼭 정리를 하시고 특히 개정사항 잘 정리해 두시고요. 일단 교재를 잠깐 보시면 68페이지 2번에 납세의무자 원칙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라고 되어 있죠. 그 파란 글씨로 과세 기준일 현재 양도양수되면 누구를? 양수인을 납세 의무자라 본다 그랬고요. 자, 지분권자 공유재산은 지분에 따라 지분권자가 내는데 가로 안에 지분 표시가 없으면 뭐 한다고요? 균등. 그 밑에 파란 글씨 주택과 건물의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다. 안분한다. 뭘로? 시가 표준액별로 안분 계산에 그 소유자가 세금을 낸다 그랬고요. 공부상 소유자 매매 등의 사유로 변동이 생겼는데 신고 안 했대.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 그 다음에 개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상의 종종 소유 토지로 종종심을 신고하지 않으면 누구? 공부상 소유자. 그죠? 신고하면 종종이 되는 거고, 그죠? 옛날에 그런 거 나죠. 종종심을 신고한 경우에도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이런 식으로 냅니다. 틀렸죠? 주된 상속자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주된 상속자. 매수계약자 국가 등 연부 무상. 그 밑에 파란 글씨는 뭐냐면 이 토지가 국가 등이 조성한 토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토지의 사용권을 갑이 무상으로 부여받았대. 그러면요 이게요 국가 등이 조성한 토지를 얘가 한마디로 공짜로 쓴다는 얘기지.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돼? 얘가 내야지. 그죠? 그 얘기죠. 그게 이제 그 지문이에요. 국가 주잡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토지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는 그 무상으로 받은 자가 뭐가 된다?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죠. 위탁자 거기 나왔죠? 신탁재산 위탁자. 그 밑에 그 밑에 거 그게 이제 그거야. 아까 제가 한 거 보세요.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세가 아니라 재산에 대하여인데 그죠?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 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해당 재산 신탁 재산 누구는 수탁자는 그 신탁 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수탁자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나오면 이렇게 맞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틀리게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왜 여기서 이제 고칠 수 있는 거 있다 없다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있다인데 없다 이렇게 내는 거죠. 그냥 그거 잘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는 개정사항이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째 사업시행자, 채비지 부르지, 사업시행자. 그다음에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럼 누가 낸다? 사용자가 납세 의무가 되고요. 수입하는 자. 이거는 뭐 나을 거 없는데 선박 항공기는 뭐 늘 부동산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수입하게 되면 외국인 걸 수입을 해오니까 세금 낼선 얘밖에 없죠. 취득세도 얘가 내고 재산세도 수입하는 자가 내게 됩니다. 자, 밑에 바른 것이, 자, 얘가 신고 10일 안에 하라겠죠?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 얘 가산세 부과된다 안 된다? 없어요? 절대 없어요. 재산세는 가산세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죠? 무조건 나무 틀립니다. 보시고. 자, 3번 신고가 사자. 그럼 얘가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신고 안 하면 그러면 얘가 누가? 과세권자가 직접 자기들이 조사하여 과세 대장에 뭐 할 수 있다? 등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직권 등기라고 하면 안 됩니다. 등기는 아니고 뭐? 등재. 등재는 뭐예요? 장부상에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장부상에. 과세 대상 장부에 기록한다는 얘기고, 직권 등기는 내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등기를 한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납세의무자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얘기한 거죠. 이게 아까 무상으로 사용권 부과받으면 그 무상 사용권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고, 지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치가 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조사하여 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직권 등기 그러면 안 된다. 뭐 상식적인 얘기죠. 직권 등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취득세 납세를 보겠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취득세도 시험에 잘 나온 편이죠. 자, 근데 얘는 중요한 게 뭐라겠어요? 뭘 하지 않고, 등기 등록하지 않고 안 했어도 뭐하면 실제로 취득했으면 얘는 뭐다? 납세의무가 있다. 그죠? 그래서 소유자는 뭘 말한다 했어요? 취득세는 취득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소유자는 간주 취득을 말한다 했죠. 간주 취득은 취득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낸다. 요거는 뭐 하라 했어? 그냥 주체구주부 취득자 그러라 했잖아요. 그죠? 왜 얘가 취득했습니까? 상속권 누가 취득한 거예요? 상속인이 취득한 거니까 상속인이 내는 거고, 조합원료 그러니까 누가 취득했다는 얘기야? 조합원이 취득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조합원이 내는 거죠. 근데 지목 변경 등은 간주니까 취득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누가 내요? 소유자가 내겠지. 그죠? 그리고 자, 시설 대여한대. 그럼 여러분이 시설 대여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시설 대여하려면 차량 등을 취득을 해야죠. 누가 취득해요? 대여업자가 취득하는 거잖아. 그럼 대여업자가 쓰는 거예요. 신탁자는 위탁자 지위 이전됐대. 그럼 위탁자 지위가 이전됐으면 그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을 한 거니까 그 새로운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런 식으로 취득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잡으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등록세는 그냥 뭐만 보면 돼요. 무조건 누가 낸다? 명의자. 무조건 명의자가 냅니다. 명의자. 그죠? 납세 의무자는 누구 명의로 하느냐? 명의자. 그러니까 설정등의 때는 권자. 그죠? 권자 그랬죠. 그 명의 올라가는 사람. 그 다음에 말소옮기 하면 설정자 그러고요. 우리 모의고사 이거 나왔던데 이렇게 됐죠. 다음 주에 틀린 걸 고르셔. 그래서 제가 왜 기억하냐면 올해를 갔는데 수강생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등록세 문제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답이 자기가 잘못 써서 이걸 틀렸대. 근데 보니까 그 하나 틀리셨대요. 다 맞고 세법은 15개 맞대. 근데 이거 하나만 틀렸대. 근데 이게 되게 쉬운 건데 헷갈렸다는 거. 그래서 왜 이게 헷갈린데 그래서 질문하러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제가 이거 하나 틀렸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잘하셨다고. 세법 이번 문제 하나 틀리면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가끔가다가. 그죠? 공부를 이제 세법을 보통은 15개 맞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잘 맞으면 12개 뭐 이렇게 되는데. 그죠? 또 세법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 중에. 공시법 잘하는 사람 있듯이 등기법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 가끔 보면 등기법 10개 이상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는 등기를 10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그 세법도 15개 맞으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죠? 근데 그분이 그 학원의 1등이에요. 알고 봤더니 원장님이 그러더라고. 거의 뭐 전 과목 다 1등이래요. 공부 겁내자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존심 상해서 어느 한 과목이 처지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안 따지고 다 열심히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한번 대의등기를 기억하셔요. 대의등기 뜻이 뭐예요? 예, 대신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내가 아닌 제3자가 이해관계자가 대신 등기를 신청했다. 그럼 세금은 누가 낸다? 그 신청학을 한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등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즉 소유자가 내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아마 제가 볼 때는 1번에 틀린 거 그러셔놓고 뭐 지방세 체납을 어쩌고저쩌고 이런 경우는 비과세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 대이등기 얘기하는 거든. 근데 잘못 읽으면 지방자치단체 어쩌고 나오니까 뭐라고, 언뜻 읽으면 뭐라고 생각돼요? 국가 등이니까 뭐다? 비과세다. 그러니까 1번 맞았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근데 1번이 그게 아니죠. 대이등기니까 과세가 되는 거지. 그게 1번이 틀린 건데 그분은 다른 걸 쓰셨더라고요. 뭐 이 권자 어쩌고 하는 거 써가지고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대이등기 나오면 소유자 지금 됩니다. 가장 기본은 뭐다? 명의자가 낸다. 종합부동산세는 이 금액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택은 얼마? 6억. 별도 합산은 80억, 종합은 5억. 그러니까 얘는 6억, 80억, 5억을 뭐하는 자? 초과하는 자. 그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다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70페이지 다시 이제 과표를 보겠습니다. 70페이지. 과세 표준. 이거는 뭐, 사실 나오면 맞춰야 되는데, 얘가 내용이 진짜 과표 중에 내용 제일 없는 게 재산세거든요. 근데 시험에 은근 잘 나오는데 또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틀리는 게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2%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물은 거죠. 내용은 별로 없는데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거기를 틀리는 거예요. 자, 얘는요 보유세입니다. 보유세. 보유세 특징이 뭐, 보유세는 거래 금액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서 신고를 할 수 없다겠죠. 그 세금을 과세권자가 계산해요. 걔네들은 뭘 가지고 계산한다? 지방세 부과할 때 기준되는, 걔네가 시가라 보는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공시한다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했어? 공시가격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이때 공시가격은, 공시가격을 부를 때 뭐라고 한다 했어요? 국세는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기준시가라 부르고, 지방세는 시가표현 그랬잖아요.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양도세도 또 나오거든, 이게. 그죠? 얘는 국세, 얘는 지방세 그랬죠? 그래서 용어가 같은 건데 용어만 다르다 그랬죠? 이때 공시가격이, 토지는 뭐다? 개별 공시지가 그런 데잖아요. 개별 공시지가. 그러니까 토지는 가격 공시를 하는데 개별 필지별로 하나하나 공시한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그러고, 주택은 뭐라고 됐어요? 주택은, 단독주택은 뭐라고 한다? 개별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이렇게 공시하고, 얘는 공동주택은 뭐라고 그래요? 공동주택 가격 그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공시가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뭐예요?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뭐다? 예. 그죠? 토지의 기준시가도 개별 공시지가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해를 잘 못하면 결국 이게 또 2% 부족해서 나중에 저런 식으로 문제 나왔을 때 못 푼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 나온 전례가 있고요. 옛날에 양도세에서도 토지는 뭐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어쩌고 되는 걸 뭐라고 했어?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맞는 얘기잖아. 그건 틀렸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한 명인데 이름은 두 개라고.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 연애할 때 와이프하고 남편을 뭐라고 부른다 했어? 꿀물 이렇게 불렀다 했잖아. 꿀물 불렀는데 결혼과 동시에 소금 이렇게 바뀐다고 했잖아요. 결혼식 끝나고 나오니까 딴따다가 나오니까 바로 소금이야. 신혼여행 가면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사람은 한 명인데 이름만 두 개라니까. 이름만 두 개. 꿀물이니까 그때 결혼했겠죠. 안 그러면. 어제 지하철 탔는데 앞에 어떤 젊은이들 둘이 탔는데 아침에 막 둘이 서 있거든. 이렇게 서 있는데 내 뒷모습 나는 이렇게 앉아서 걔는 뒤 쳐다보고 있는데 난리 났어. 막 더듬고 난리 났어. 지하철 막 둘이 막 더듬고 하는데 남자는 여자 막 엉덩이 만지고 어리 만지고, 여자는 좋다고 막 틀어 안겨 막 거기서 지하철에서. 근데 하필 이렇게 앉아 또 몽대고 앉아 이러고 있는데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찌나 부럽던지 어린 것 그냥 시키다 그냥.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죠? 근데 그래야지. 그죠? 근데 하필은 걔들이 자리가 한 자리가 비었는데 내 옆자리 한 자리가 비었어요. 여자애가 앉았어요 옆에. 그 남자가 또 앞에 섰을 거 아니야. 둘이 또 앉아가지고 막 저쪽 자리가 하나 생겼어. 그러니까 여자애가 이렇게 한 거야. 저렇게 앉으라는 얘기지. 거기 남자가 덥석해서 앉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갑자기 여자가 표정이 바뀌죠. 왜 그런지 모르죠. 근데 갑자기 지하철 내릴 때부터 여자가 기분이 안 좋죠. 왜?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야.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가서 앉으라겠다고 알았어 하고 앉는 순간 걔는 이제 그날 하루는 골치 아픈 거지. 눈치가 있더라고. 당해봤나? 안 가더라고. 계속 버티고 가라고 몇 번 하는데 아니라고. 그럼 막 계속 얘기하는 거야. 불쌍한 놈. 내가 그래서 아유 저 불쌍한 거 저것도 그냥 한번 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죠? 참 오리무중이죠.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얘는 그러면 원칙이 시가 표준액인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다?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조심할 건 뭐라겠어요? 이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누구만 해당된다? 토지, 건축물, 주택, 토건주만 해당됩니다. 이 말은 쟤네가 나왔을 때만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나와야 되고 쟤네가 안 나오면 안 돼요.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다. OX.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다. X. 왜? 토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입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야 됩니다. 재산세까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때 공정시장가입 비율은 무조건 다 똑같진 않습니다. 시장의 상에 따라 그 비율을 다르게 정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때 이 토지 건축물의 비율은 어떻게 됐어? 이때 비율은 얘는 최저 50에서 90 범위에서 정하고 주택은요 40에서 80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다 했어요? 중간이라고 했죠. 중간으로 정해서 얘는 70, 얘는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토지 건축은 70%만 세금을 내고 있는 거고 주택은 몇 프로? 60%만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죠? 요걸 우리가 공정시장가입 비율 그럽니다. 또 하나 이거 조심하랬죠? 이거 되게 많이 틀려요. 법인은 법인 장부가 이렇게 내거든요. 그런 거 없습니다. 법인 나오면 국수공판장 갖다 붙이면 안 된다겠죠. 근데 이게 실제 재산세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다 맞췄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아니 거래 금액이 없는데 장부가 입증할 게 없잖아요. 보유세는 다 누가 계산해요? 과세권자가. 뭘 가지고? 공시가격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토지 갖고 있으면 공시가격으로 계산하고 법인이 갖고 있으면 법인 장부에다가 갖고 다 입증된 걸로 과세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개인 법인.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는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시장가의 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OX. 토지분 재산세 과표는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시장가의 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5죠. 근데 이게 지금 왜 5지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해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해를 못하신 분은 본인이 알잖아. 그럼 본인이 그걸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수업 시간에 분명히 이해를 못했어. 근데 그냥 넘어가. 그러면 그분은 계속 틀려요. 그거를. 그렇게 공부하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부를 뭘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아는 거 보는 것도 중요해. 아는 거는 그냥 스쳐서 안 잊어버리게 봐야 되지만 진짜 공부는 뭘 해야 돼? 자기 모르는 거 몰랐고 헷갈렸던 걸 정리해야지. 근데 여러분은 그거를 모르고 자기가 아는데도 그냥 넘어가 버려. 에이 나중에 그러니까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늘어. 우리가 오래 공부하면 왜 성적이 늘어요? 그걸 보완해 가니까 실수가 주니까 성적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하면 맨날 똑같아요. 말하자면 문제 많이 푼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집 막 5건 풀 10건 풀었다고 그 사람이 성적 안 나와요. 그거 안 나온 사람 많아요. 나 이번 이 문제 10번 풀었어. 근데도 50점 안 나온 사람 많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 그죠? 그런 사람 있다니까. 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몇 문제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알아야지 그걸 정확히. 제가 말했잖아. 그런 분이 있다고 저한테 오셔서 상담을 5번 풀었는데 문제집을 모의고사 하는데 50점 나왔다고. 10번 봤대요. 동영상을 10번 봤대. 동영상 10번 보고 문제집을 5번 풀었대요. 근데 5점 나왔다니까. 그는 원래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문제를 내가 볼 때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푸는 거야. 그냥 문제를 그냥. 사진 문제 풀고 사진 붙이 풀고 채점하고 풀고 이렇게 한 거야. 그냥. 그리고 그걸 푸는 거야. 계속해서. 몇 번을 책 한 권을 막 5번을 한 과목을. 근데 그게 그렇게 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욕심 부릴 거 없다 했잖아요 여러분. 아직 시간 많아요.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도 돼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 하루에 한 문제씩 6문제 풀면 150일이면 150문제라고 한 과목당 150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니까. 150문제면 여러분 지문이 750 몇 개예요? 5일은 750개잖아. 한 과목당 750개 지문을 내가 알고 간다는 얘기잖아. 정확하게. 그럼 이게 6점 맞겠죠. 아무리 안 그래도.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죠?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잘 법인도 똑같이 간다. 그죠? 아까 개별 공시지가 같은 말이니까. 그러면 단독주택은 뭐라고 나올 수 있는 거야? 개별 주택 가격의 공정시장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기출에 과세표준에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하는 것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OX. X죠.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틀렸지. 왜? 그러면 한한다는 얘하고 얘만 기란 얘기잖아. 누구도 있어. 건축물. 틀린 거지.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그랬죠, 여러분? 하나요. 이거로만 어떠한 경우도 항상 반드시 이렇게 나오면 예외 규정이 있는지 꼭 봐야 된다 그랬죠. 그 습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데 이걸 자꾸 틀리면 안 되는 거다. 그죠? 자, 정리 잘 해주시고요. 그 70페이지 거기 4번에 그래서 과표 및 세율 1번 과표 원칙 과세기를 현재 시가 표준에 가로 안에 개인 범인 무관하게 시가 표준에 한다. 예외 없다는 얘기죠. 도시 건축은 50에서 90, 주택은 40에서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율은 70과 60으로 되어 있다. 실점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 공정시장가의 비리잖아요. 이거를 100분의 60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숫자도 나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100분의 60, 100분의 70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고급주택의 경우 이렇게 나요. 고급주택의 경우 고급주택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70의 공정시장가의 비를 곱한다. OX. 고급주택의 경우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가의 비를 가로치고 100분의 70 이렇게 나왔어. 맞다 틀리다. 근데 이거를 이제 뭐라고 되냐면 순간 가만히 있어봐. 이거 일반 주택이 아니라 고급 주택이라겠지. 그럼 얘네 세금 좀 더 내야지. 그러니까 원래 60인데 얼마? 70. 그렇지. 왜 그걸 세법을 여러분이 정해? 여기 고급 주택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냥 뭐예요? 주택이잖아. 그럼 왜 몰라요? 100분의 60. 그리고요. 지금 배울 거지만 이제 재산세는 고급 주택 중과세 없습니다. 재산세는 일반 주택하고 고급 주택 구분을 안 해요. 똑같이 둘 다 누진세를 가요. 그러니까 그게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세율 파트에서 뭐 고급 주택은 1000분의 40을 세율을 적용한다. 1000분의 50을 적용한다. 아닙니다. 이건 중과세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 돼요. 이게 답니다.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과표.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70%고 얘도 70%고 얘는 몇 프로? 60% 이렇게 되는 거죠. 잡으시고.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온 거죠, 여러분. 되게 쉬운 단순한 얘기로. 그죠? 작년 31회 때 나온 거잖아요. 뭐라고 됐어요? 이거 나왔잖아. 주택은 과표는 법령에 따른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를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OX? 오죠. 그죠? 이런 거 보면 딱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 거. 그래야죠. 그죠? 얘가 왜 오지? 이러면 안 되죠. 얘는요. X죠? 왜요? 얘는 토건주가 나올 때만 되네. 토건주 나오면. 이 말이 맞지?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토건주가 재산세 대상이니까 과표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거면 얘들이 원래 모두 법을 토지건축물 얘만 따로 해서 언급을 하겠어요. 얘는 이 말이 맞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왜 틀려요? 재산세 과표 그랬잖아요. 이거 맞는 지분이 뭐예요? 선박 항공기도 공정시장 곱한다 이런 뜻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걔네는 아니니까 여기다 토건주가 따로 언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토지건축물 주택이 나올 때만 얘가 나와야 된다. 그죠? 왜냐면 선박 항공기는 100% 다 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혜택을 안 주죠. 선박 항공기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재산세 혜택을 주겠어요? 안 주지. 그죠? 그래서 이 말이 틀린 거야.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 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가 뭐 세율이 나와요. 이거 정리할게요. 자, 취득세는 과표가 원칙이 취득 당시 금액인데 원칙이 뭐예요? 신고가액 그랬죠? 근데 얘는 연부 취득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연부 금액을 과표라고. 얘가 이제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한다 했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근데 예외가 있죠. 시가 표준에 신고 안 하거나 신고가의 표시가 없거나 이 신고 금액이 시가 표준에 적을 때는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이다. 그럼 항상 뭐라 했어요? 얘네들은 누구랑 비교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간다. 그런데 얘 국수공판장 검증에 해당되면 얘는 뭐다? 이 시가 표준액과 관계없이 항상 이 금액을 말 그대로 실제 취득 가격으로 간다. 얘는 비교 안 한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국수공판장 검증에 해당이 안 되는 애들은 항상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간다.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죠? 요 고기본 개념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 과표는 이거는 이 등기를 왜 하는지, 그죠? 무엇과 관련된 건지 생각해서 대입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씩 하면 되게 헷갈리죠. 자,
얘는 전부 다 소유권과 관련된 거죠. 소유권 등기와 관련된 거죠.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등기입니다. 뭐에 대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전부 다 그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 가액을 과표를 합니다. 지상권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얘도 타인의 토지에다 설치하는 거. 내 땅이 아닌 남의 땅에다가 지상권 설정하죠. 왜요? 그 땅이 내 게 아니니까 그 계약 기간 동안에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거죠. 얘도 그러니까 그 부동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뭘로 간다? 부동산 가액으로 가게요. 전세권은 뭐 때문에 한다 했어요? 뭐 보호받으려고? 전세 금액. 그러니까 이런 전세 금액으로 가죠. 임차권은 월세 보호하는 거죠. 보증금이 아니라 월세. 그래서 월 임대차 금액 그럽니다. 이 작년 말고 그 전에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죠. 임차권 설정되기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정답으로 땡 틀렸죠. 임차 보증금이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 지역권은 뭐라고 했어요? 내 땅 가격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 설치하는 거죠. 근데 내 땅의 편익을 위하니까 내 땅 가격인 요역지 가액으로 간다.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저당권 설정은 전부 다 채권 채무와 관련돼 있으니 얘는 뭘로 간다? 채권 금액으로 가고요. 가등기도 그 부동산에 관한 순위 보존 때문에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액으로 가는데 담보 가등기는 채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얘는 두 개라 했죠.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말소등기는 건수로 갑니다. 건당 6천에서 건수로 간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종부세는 이렇게 됩니다. 과표가 얘도 전체 합해서 아까 6억, 5억, 80억까지 세금 안 낸다겠죠. 그만큼 빼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공제하고 얘는 얼마 공제? 6억 공제, 얘는 5억 공제, 얘는 80억을 공제하죠. 그리고 셋 다 반드시 이게 나와야 돼요. 얘는 무조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나와야 돼요. 얘는 몇 프로나? 95%입니다. 95%. 그러니까 재산세 엉키면 안 됩니다. 아까 토건주 공정 나왔죠? 근데 걔는 서민들이 내는 거니까 70, 60이고 종부세는 부자들이 내는 거니까 얘는 95%. 이게 고정된 거 아니죠. 내년에 100%. 작년에 90%, 올해 95%, 내년은 100%입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는 95%입니다. 그리고 1주택자는 뭐 3억 빼주고 그다음 6억을 빼주기 때문에 9억 초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양도세 이거 순서 꼭 외우셔야 돼요. 이 순서 지금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원래 지금쯤이면. 이게 문제 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계산 과정이. 그 이 한 문제를 풀면 이걸 풀면 한 문제 맞출 수 있는데 이거 못 외워가지고 못 맞추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어디서 못 빼주면 뭐 나오는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 그렇게 낼 수 있죠. 다음 중 과표 계산서 옳은 걸 고르시오. 그럼 뭐 양도차익에서 뭘 빼면 뭐가 나고 여기서 뭘 빼면 뭐가 나고 맞은 거 이렇게 낼 수 있거든요. 과거 전례도 있고. 아니면 지문상 한 줄 툭툭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보세요.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 항목이 뭐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 항목은 그죠? 장기부의 특별공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본공제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마지막은 얘, 마지막 얘 계산할 때 마지막은 얘잖아. 이렇게 나온 적 있죠. 양도가액에서 장기부여 특별공제하면 양도소득금액 이렇게도 내요. 아니잖아요. 양도가액에서 빼는 게 차익에서 얘를 빼 이게 나오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죠. 이거 나왔다 했잖아요.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닌 걸 고르죠. 이것도 나왔었다니까. 그래서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뭐예요? 마이너스 드는 애들이죠. 마이너스. 이거 아닌 걸 고르라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양도차익에서 장기부여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OX. 양도차익에서 장기부여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맞는 얘기잖아. 그죠? 여기서 이거를 뺀 게 이거잖아. 여기다 뭘 곱해? 세율 곱하면 뭐예요? 산출세액이죠.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문제 지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무조건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되게 중요한 얘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잡으시고. 자, 가자고요. 잠깐 쉬었다가 세율. 여기부터 하겠습니다.